트래픽을 많이 쏘지는 말라, 최소 한 300 유입 정도는 유지를 해달라 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도대체 언제 먹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00 유입 정도를 꾸준히 넣어달라. 저 순위 지금 안 올라가거나 뭐 잘 올라가는데 트래픽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요 대표님, 그냥 일단 기다리세요. 그냥 넣고 봅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대표님들께서 엄청나게 궁금해하시는 리워드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셀러 대표님들께서는 매일 톡톡으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리워드 정말 좋아요. 저희 트래픽 정말 좋아요. 저희 유입글 너무 좋아요. 저희 일반타 새로 출시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톡톡을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대표님의 그 고객센터 연락처로 이런 콜 영업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광고하는지 리워드 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광고 영역에 대해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대표님들의 SEO도 잘 맞춰야 되고요, 구매 점수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인기도라는 항목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이 인기도 항목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리워드 앱이다, 트래픽이다 라고 하는데, 현재 리워드 앱은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뱅크 등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분들께 미션을 냅니다. 해당되는 미션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그 미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의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해시태그를 맞춘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위에 있는 주소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달라고 한다던가가 바로 리워드 앱의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먼저 해당되는 리워드 앱은 23년 6월서부터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리워드 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실제 유저가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한 가상의 데이터가 한 번이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효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1000 유입이든 10,000 유입이든 원가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들어가니까. 근데 23년 6월서부터 이런 프로그램 형식들이 거의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실제 유저로 한번 참여를 시켜보자 했던 게 바로 리워드 앱이었다예요. 저희가 거의 아마 리워드 앱 최초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로직을 연구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바로 개발사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기적으로 23년 6월 정도에는 백링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백링크는 바로 사러 가기라는 백링크를 말했는데요. 이제 자막에 보이시는 링크에다가 슬러시 다음에다가 대표님들의 상품에 대한 미드값 있죠. 그 미드값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런 링크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사러 가기만 누르면은 대표님들께서는 점수를 받았고 유저분들도 미션 참여하기가 되게 쉬웠다. 근데 네이버가 이를 또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출시된 게 바로 EQ, IQ 필터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유저들이 검색하는 검색어에다가 특정 조건을 삽입을 한다입니다. 만약에 멀티탭이라는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검색어에다가는 멀티탭이고요. EQ나 IQ 필터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단어를 포함된 것만, 그리고 해당되는 금액을 포함된 것만 노출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거의 딱 하나만 뜨거든요. 그 링크를 유저분들께 제공을 했었다 입니다. 이 두 번째 거도 한 3, 4개월 하다가 막히게 됩니다. 네이버가 더 이상 필터로 들어온 값은 점수에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메인 키워드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24년 9월이나 10월 정도였을 거예요. 가장 유명했던 솜사탕이라는 UI인데 저희가 바로 그 개발사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제가 유명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EQ, IQ 필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지? 백링크도 먹히지 않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들어오게 하자. 대부분의 상품들은 10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1등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님들의 받은 상품에 대해서 순위를 다 추적을 합니다. 대표 이미지 URL도 다 추적을 해서 유저분들께 보여지는 것처럼 미션을 줘요. 대표 이미지도 주고 상품명도 주고 멀티탭에 4페이지에 21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미션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럼 유저들은 네이버 모바일 홈에서
해당되는 검색어를 직접 검색을 해서 4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님의 상품을 찾으면은 정말 점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저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참여를 했냐? 저희가 남들보다 돈을 2배씩 더 줬거든요. 정확한 순위를 제공을 잘 해줬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25년 6월, 7월서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나게 돼요. 어떤 변수냐면은 해당되는 메인 키워드 하나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점수를 인정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로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최고로 많이 들어온 키워드 그리고 최저로 들어온 키워드를 각각 삭제해서 이런 평균의 함정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가 아닌 뭐 4가지 키워드나 8가지 키워드, 25가지 키워드들이 막 섞일 때가 점수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먼저 말하는 좋을 때가 있었어요를 하는 거는 지금도 메인 키워드만 들어갈 때가 잘 먹힐 때가 있고 25가지 키워드들이 들어갈 때가 잘 먹힐 때가 있는데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카테고리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멀티탭이랑 화환이랑 서로 막 조건이 달라요. 저희 리오드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정말 맞춰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200가지에 대한 테스트를 매일매일 돌려놓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결과가 좋네?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바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6년 1월까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키워드든 상관없다. 내가 하면은 한 일주일 안에 무조건 1등을 찍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가장 빡센 시장 중 하나였던 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유입 때려 박으면 무조건 1등, 2등은 한 7,000유입 정도 때려 박으면 되고 3등은 한 3,000유입, 그리고 4등은 1,000유입, 5등은 500유입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이기는 한데 24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유저가 미션을 내면 다 맞추기는 해요. 이게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들어왔느냐, 혹은 제가 15시에 광고를 오픈을 해서 15시에 이제 다 몰빵으로 들어왔느냐도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으로 균등하게 들어오죠. 몰빵으로 할 게 또 점수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메인 키워드랑 마찬가지로 최고값 뺄게, 최저값 뺄게, 중간에 맞출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같은 리오드 앱 개발사 입장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26년 1월 전까지는 대표님 저 뭐 이런 비타민 D 키워드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래픽 얼마나 쏘면 되나요? 라고 할 때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가 없다. 왜냐면요, 26년 1월서부터 정말 이런 구매 점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매 건수가 하루에 1건이다 하면은 트래픽이 하루에 100유입까지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매 건수가 1유입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500유입을 때려 박잖아요. 그러면 100유입까지 순위가 100등이었고 500유입 순위도 이제 100등까지밖에 안 됩니다. 트래픽을 더 넣어도 순위가 안 올라가요. 반대로 구매 수량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뭐 리오드 체험단이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CPC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CPC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500유입을 똑같이 넣고 있었을 때 하루 구매 건수가 5등이다 하면은 등수가 한 10등, 20등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구매만 잘하면 되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또 구매가 10까지 찍었잖아요. 더 이상 순위가 안 올라가요. 그럼 다시 트래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트래픽 구매를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로 저희가 환산을 하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트래픽만으로 순위가 잘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나머지 이틀은 트래픽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구매 수량만 먹힐 때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일은 트래픽 대비 구매 수량으로 먹힐 때가 있어요. 나머지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있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셀러 대표님들은 공감해 주실 거기는 한데, 네이버 CPC를 쓰는 상품들이 비광고에서 순위가 팍 올라갈 때가 또 있더라 하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도 정말 짐작할 수가 없다, 이것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나름의 뭐 개발사기도 하면서 광고 대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래픽을 많이 쏘지는 말라. 근데 최소 한 300유입 정도는 유지를 해달라 이긴 합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도대체 언제 먹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00유입 정도를 꾸준히 넣어달라. 저 순위 지금 좀 안 올라가거나 뭐 잘 올라가는데 트래픽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요 대표님, 그냥 일단 기다리세요.
그냥 넣고 봅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또 이런 타 리워드 개발사랑 저랑 이제 생각이 똑같았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대표님들께서 비광고 영역에서 트래픽이나 리워드 앱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높은 비광고 순위를 잡아서 많은 매출액을 벌고 싶다,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6년 1월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트래픽을 많이 쏜다고 뭐 순위가 잘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트래픽을 아예 안 쓰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언제 트래픽이 먹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래픽이나 리워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숱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최소의 트래픽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비광고 영역에서 순위를 잡으면 된다. 그리고 3, 4주 정도 비광고 영역에서 순위를 잡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구매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스러운 유입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은 CPC를 빼도 되고 트래픽을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기는 해요. 트래픽은 평생 쓰는 게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CPC도 평생 쓰는 게 절대 아니고, 비광고 순위 잡았다, 이 정도면 안정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최소로 빼야죠. 그때부터가 바로 진짜 돈 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상품이라면 저는 그래요.